아니 요즘 정말 다시 또 서울 집값이 또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들리고 있던데 어떤가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이랑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지표를 보면 그 주택 구입 물량 지수라고 해가지고 중위소득자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나타내는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 중위소득자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집을 사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갔는데 또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서 월세로 가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주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동일하게 가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갔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거의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뭐 유동성 많이 풀리고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결국은 일본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강남이라든가 핵심 요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의 지역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소득 수준이 그렇게 계속 높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많이 꺾였습니다. 작년에 임금 상승률이 대략 2.7%로 그 전에는 거의 3% 이상을 유지했는데 작년에는 임금 상승률도 꺾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이라든가 메인 요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 주거 시장과 달리 이 산업용 부동산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결국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섹터인 오피스라든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피스는 이미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공급이 많이 돼서 지금 공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상업용 부동산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뭐 소위 뉴 이코노미라고 해서 코리빙, 데이터 센터, 셀프 스토리지, 그다음 시니어 하우징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가보면은 이 공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실제로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공실로 고민하는 임대인 건물주 분께서 연락이 진짜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공실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지금 가까운 뭐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아니 도심에서도 공실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심을 예로 들자면 강남에서 약간 이면 도로에 통 건물이 비어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게 혹시 또 싸게는 또 이렇게 그 임대를 안 하는 게 또 그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요? 한번 너무 싸게 임대를 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높게 임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기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임대를 낮추는 순간 건물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인 건물주께서는 결국 부동산 사이클이니까 이게 언젠가 좋은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냥 비워놓고 있지만 근데 저는 이 공실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 뭐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누가 한다고 하면 좀 말리고 싶으시면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경매 같은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경매로 나온 물건이 너무 많은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가 같은 게 엄청 싸게 나오는 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싸게 매입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말 엄청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님께서는 정말 예. 그 공실 상가들을 보면서 예.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혹시 대표님 지금 하고 있는 그 셀프 스토리지 사업도 그렇게 혹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지 어떠한 계기로 좀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좀 오래 해왔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셀프 스토리라는 업을 우연찮게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체기를 많이 겪었는데 네. 이게 이 업 자체가 지점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점이 정말 많아서 쉽게 집을 맡기는 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공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공실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전략을 취했는데 이 전략이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로 고민하는 임대인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또 이렇게 주거비가 폭등한 분들에게는 이 짐을 맡기고 주거의 질을 좀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중간에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사이에 회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서비스네요. 예. 네, 근데 아직은 또 그 셀프 스토리지? 이 예. 개념에 대해서 또 낯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셀프 스토리지가 정확히 어떠한 건지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 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이 짐을 개인 창고에 맡기는 건데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베란다 같은 데 많이 맡겼거든요. 네. 근데 그쵸, 예. 요즘은 베란다가 개념이 많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확장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또. 맡길 곳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잘 갖춰진 창고에 보관하는 게 이제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인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는 거는 네. 그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이요. 예. 네. 고시원에 복도가 있고 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시원은 이제 그 방마다 사람이 살고 셀프 스토리지 무인 창고는 이 공간에 짐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1인 가구 위주로 해서 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짐을 많이 맡겼는데 최근에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맡기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주거비가 비싸고 집이 좁아지니까 이 짐을 맡기고 쾌적하게 지내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지금 이런 셀프 스토리지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업 고객들도 또 많이 또 이용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업 고객도 많이 있지만 네. 약간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맡겨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예. 근데 요즘 SNS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개인 창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3PL이라고 해서 정말 좀 큰 단위로 물리창고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은 소형 규모면 다 개인 창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사서 네. 보관하고 있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SNS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 거의 개인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해드리는 이런 형태로 SNS 셀러들이 정말 많이 개인 창고를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들 개인 창고 거의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아까 말씀하신 인테리어업,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설치업, 뭐 청소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개인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재고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자들도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